안녕하십니까? 우익,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김정은이 기존의 핵을 포기하면서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국민의 안보와 경제에 관련하여 수백 번을 강조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을 텐데요. 일부 전문가들의 생각이 맞았던 걸까요? 이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FFVD에 대해 전혀 가능성이 없거나 굉장히 낮을 것이라고 분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증명이라도 하는 걸까요? 미국의 소리 VOA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2018년 11월에 발간한 대비 문건 강습제강을 입수했다고 합니다. 이 강습제강은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발간된 대비 문건으로 2018년 12월 둘째 주까지 대대급 이상 단위에서 특별 강습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북한 김정은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베트남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내 군부의 장성 및 간부들에게 협상 전략을 설명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강습 제강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최후의 핵 담판을 하려 한다면서 세계적인 핵 전력 국가로 인정받는 게 목적이고 비핵화에 관련된 내용은 일체 없었다고 하는데요. 북한 김정은은 강습 제강을 통해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지금 미국 놈들이 우리의 핵 전력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서 핵무기를 빼앗아내려고 다음 단계의 협상을 하자고 수작을 걸어왔는데,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 대통령과의 최후의 핵담판을 하려고 한다며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결정될 미국과의 핵담판의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가 만난 신고를 다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핵무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적인 핵 전력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최후의 결과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며 지시했고, 인민군대는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우리의 만능보고민 핵군력을 튼튼히 틀어잡고 혁명의 수뇌부를 철옹성같이 지키며 세계적인 전략 핵국가의 위풍당당한 강군으로서 위상을 드높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핵무력과 전략 로켓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에 의하여 드디어 가장 완전한 높이에서 완성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자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계적인 핵 전략 국가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습 제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에 양보하거나 굴복하는 듯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는 핵 보유국이라는 최후의 결과를 얻기 위한 전술적인 차원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동요하지 말라는 지침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강승 제강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미국과의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력 포기는 없다는 뜻으로 판단되지만, 이 문건의 실제 존재 여부에 대해선 100% 확신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주장하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했던 문재인 정부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대한민국 통일부 대변인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김정은이 핵무력 보유를 강조한 문건 보도 내용에 대해서 당국이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강습제강, 학습제강과 관련된 보도는 과거에도 있었다면서 강습제강 문건의 진위 여부는 좀 더 파악을 하고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문건의 진위 여부와 문재인 정부의 향후의 행동, 발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의 안보와 관련해서는 언제쯤 강경한 입장을 드러낼까요? 아니, 과연 드러낼 수 있을까요? 6월 17일 대한민국 군 당국은 북한의 소형 목선이 기강 고장으로 인해 북방한계선 NNL을 넘어 해류에 떠내려와서 삼척 앞바다까지 표류했다는 목선을 집중 조사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우리 군은 지난 6월 15일 6시 50분경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했다면서,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 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소형 선박, 소형 목선은 일부 레이더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했고, 최근 국민들께서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대해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 군은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합동참모본부와 지상작전사령부가 합동 현장 분석을 실시했는데 당시 해상감시전력인 해상경비함정은 NLL 근해에 운용되고 있었지만 함정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레이더와 근무요원의 육안으로 목선을 탐지할 수 없었고 당시 파도의 높이가 1.5에서 2m였으며 목선이 해류와 비슷한 속도로 떠내려왔다 보니 근무자들이 구별하지 못했다고 군 당국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의 이 같은 해명이 변명으로 들리는 것 왜일까요? 여러분은 정부의 이 같은 해명에 얼마나 공감을 하시나요? 정부의 말을 인용해 굳이 분석해보자면 전반적으로 해상, 해안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지만 당시 파도가 높고 소형 목선이라 레이더 시스템으로 감지를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해안 경비가 뚫린 것을 애둘러 변명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19년 들어서 북한의 목선 60여 척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왔지만 모두 군 당국에 식별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해상 경계에 대해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면 어땠을까요? 이건 절대 쉽게 넘겨도 될 수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해류와 비슷한 속도로 침투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자칫 대한민국의 안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일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군사력 증강이나 내수경제 활성화보다 여전히 북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6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국가조찬 기도회 축사를 통해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대결의 각오로 돌아갈 수 없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가 교착됐지만 물밑 대화가 다시 이뤄지고 있고 머지않아 수면 위의 대화도 재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모두 북한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 연내에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이 물밑 대화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말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게 공개적으로 정상회담을 요청하고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고 연일 대남 비난만 했던 북한이었기에 이번 발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각각 노딜로 끝나면서 대북 압박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남북 간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고위관료가 밝혔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북한에 대해 5만 톤가량의 식량 지원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800만 달러 공여 후에 추가적인 식량 지원은 여론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밝히지 않았었나요? 6월 5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확정했고 11일 송금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적지 않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80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북한 매체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생색내지 말라는 비판이었다는 것을 잊은 걸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800만 달러 공여 및 추가 지원안을 계속 발표하는 것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매번 대남 비난만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추가적인 대북 지원안을 생각한다는 게 현 상황에 적절한 것일까요?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안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 정책과 참모직들의 압박론에 동참할 수는 없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위한 대북 정책 말고 자국민의 경제와 안보를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